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물리학과 나오면 도대체 어디 가야 돼? 뭐 그냥 회사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그 매우 협소하게만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굉장히 넓은 범위 안에서 활용될 수가 있다. 일론 머스크처럼 경제학을 같이 배움으로써 그래? 뭐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어떤 물리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얽매여서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동호입니다. 지난번에 경영학과를 했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또는 기존에 뭐 다른 곳에서 나왔던 거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학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밖에 설령 사회에 진출해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어떤 뭐라고 하죠? 워크넷? 커리어넷이나 이런 거에 있는 얘기를 쭉 읽어드렸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경영학과를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두서가 없이 진행된 면도 없잖아 있지만 또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무엇을 얘기하든 아마 더 적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물리학과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가련다님인가요? 자녀분이 물리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리학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원래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복지학과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꽤 인기 있는 학과여서 하려고 했다가 물리학과로 바꿨습니다. 가렌다님 고맙습니다. 물리학과를 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물론 이게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학과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특정한 학과 하나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학문들까지 또는 전혀 반대의 학문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정한 학과에 하나에 갔다는 걸로 이것이 이제 다른 쪽은 쳐다보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언제죠? 6월 30일이었나? 제 기억으로 6월 30일이었던 것 같은데 화성으로 출발시켰던 스페이스X 프로젝트 있죠. 일론 머스크인가요? 자동차 있잖아요. 머스크. 맞죠? 네. 근데 그 자동차 회사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 근데 그 사람의 제가 예전부터 학과가 좀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학과가 어디 나왔을까? 저런 상상력을 그렇게 자동차 만드는 것까지 또 전기 자동차를 자기가 그동안에 뭐 있던 뭐 현대, 뭐 포드, 벤츠, BMW 뭐 이런 회사들 다 냅두고 또 도요타 이런 회사들 다 냅두고 저렇게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는 저런 엉뚱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두 번째로 또 그 사람이 스페이스X 뭐 화성을 가는데
화성을 한 번 갔다 오면 그걸 버리지 않느냐, 우주선을. 그러니 그 우주선을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그걸 10번 쓰면 될 것 아니냐. 그걸 어떻게 써? 여태까지 썼으면 다 썼게? 아니야, 가능할 거야. 뭐 이러면서 뭐죠?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도전이 먹혔죠. 먹혀서 지금은 뭐 도요타 자동차도 일본에서 꽤 잘 나가는, 물론 뭐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만, 특히 일본에서는 억지로 막 주식을 억지로 사주어서라도 어쨌든 주식 값어치를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한 3배 차이라 그래요. 일론 머스크 자동차 쪽 회사가 훨씬 더 주식의 액수가, 주식 총액이, 주가 총액이죠. 주가 총액이 훨씬 더 한 3배 차이 난다고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저런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저런 상상력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동차 만드는 것도 엉뚱한데, 아니, 국가적인 사업을 어떻게 지가 해내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발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에는, 물론 뭐 저는 웬만하면 다 애입니다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학과를 나왔길래 저런 사고를 했을까? 근데 이제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리학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 먼저 진출했단 말이에요. 꼭 그렇진 않은데 무슨 과일까 이렇게 봤더니 경제학과하고 물리학과를 두 개 학과를 나온 것으로, 그걸 배운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역시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과는 그러니까 사회 쪽에서 보면 경제학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경제학과 다음에 뭐 거기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경영학과 있을 수, 무역학과 있고, 회계학과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경제는 이제 뭐라 그러죠? 굉장히 국가 전체적인, 또 세계 전체적인 면을 다룬가 반면에, 경영은 이제 한 기업을 가지고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제학적인 사고,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학문을 계속한 사람들은 역시 이제 그릇을 크게 보게 되겠죠.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성향보다도 실제로 배우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어떤 크게 이제 보지 않겠어요? 세계 경제나 국가 경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이제 경영 주체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업 주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근데 이제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과는 그 자연과학의 경제학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물리학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학과 나와서 진로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리학과 나오면 도대체 어디 가야 돼? 뭐 그냥 회사 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매우 협소하게만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굉장히 넓은 범위 안에서 활용될 수가 있다. 일론 머스크처럼 경제학을 같이 배움으로써 그래? 뭐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떤 물리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얽매여서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물리학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학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적 접근법의 근본이 되는 학문으로서
각 시대의 첨단 지식을 생산하며 이를 통해 인류에게 경제적 풍요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이게 어느 대학이야? 그 고려대학교의 그 학과 소개 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우주의 생성과 물질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는 물론 무선통신, TV, 컴퓨터, 그리고 모바일 통신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물리학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대한 혁신들 역시 물리학 연구의 결과로 시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기반 위에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 나오면 기초과학이니까 갈 데가 없겠다 이런 생각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 역학 이게 다 물리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만들든 어떤 전자, 기계 이런 모든 분야에 다 물리학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로가 굉장히 넓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의 진로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했다. 내지는 물리학이 이렇게 아까처럼 이 자연과학의 이과 계열의 기초과학이다 보니까 이것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은 다르니까 우리는 응용과학이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아까 일론 머스크 예를 들었죠. 정말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있으면 또는 물리학을 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분야 그것이 뭐 소프트웨어가 됐던 조금 더 또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융합이나 어떤 결합 이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학문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저 역시도 물리학과 관련한 기사를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물리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때 김상우 교수인가요? 김상우? 이름 또 까먹었네. 제가 이름을 정말 못 외웁니다. 그 경희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 중에 강의를 많이 했던 알쓸 신잡에도 나왔던 분이던데요. 무슨 물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양자역학과 관련한 동영상을 1시간 40분짜리를 본 적이 있고 정말 감명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분당 1시간씩 걸려서 또 그분 발음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이렇게 워드 치는데 1시간씩 걸려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60분, 1시간 40분이니까 100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시간을 이거를 친 거죠. 근데 10시간을 치고서 그 사람 거를 고스란히 다 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시 정리도 해야 되고 첫째는 제가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치고 그 기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편집팀에 넘기고 나서는 제가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됐어요. 지금도 아마 잠깐 보고 나서 설명하라면 할 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 보고 설명해라라면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 다 하는 동안에 2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뭐 다른 일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중간에 강의가 있으면 강의도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거의 2주 동안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웠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있네. 그때 이제 또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코스모스였어요. 어찌됐건 제가 관심을 어쨌든 물리학과는 정말 대단한 학문이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경제학 쪽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정말로 너 뭐 할래? 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이과 계열의 젬병이거든요. 저 기계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치는 또 그쪽하고 이게 아무래도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고력이나. 근데 어찌됐건 다음 세상에 혹시나 제가 경영학과가 아닌 또 다른 거라면 경제학과나 물리학과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경영학과 다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 경제학과 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물리학도 조금씩 알게 되니까 정말로 재밌는 학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어렸을 때는 몰랐고요. 뭐 코스모스 책이나 아까 얘기했던 김상땡 교수, 경희대학교 그 교수의 강의를 듣고 이제 깨달아 가면서 내가 물리학에도 소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이 머릿속에서 너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옆으로만 세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게 옆으로는 못 갈 것 같네요, 이제. 새로운 혁신은 기존 질서의 창조적 파괴로부터 자라납니다. 만약 이러한 시대에 선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물리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학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아주 적합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물리학도 아마 배웠으면 정말로 재밌는 학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의 엔진이라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과 엄밀함. 과학적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관측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우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학도 이러한 과학적 방법에 기초를 두고 물질과 그것의 운동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학은 모든 학문 분야 중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가장 엄밀한 학문입니다. 근데 물리학을 하면서도 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또는 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기존에 나이 든 사람이나 이제 학부모들은 아이가 상상하면 그 상상을 깨버리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산물이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자라면서 아빠가 야, 이 멍청아, 너가 지금 나사도 어려워가지고 몇십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보낼까 말까 한 우주 프로젝트를 네가 무슨 수로 만들겠다는 거야?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상력을 깨버리는 거죠. 어떤 상상력이든 좋으니까 그 상상력을 계속해서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가 뭐 1년에 몇 대 나오겠습니까? 그죠? 현대처럼 700만 대를 파는 것도 아닌데도 현대보다 뭐 몇십 배일 것 같은데요. 10배? 10배 이상? 20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주가 총액과. 근데 사실은 자동차 만드는 것만 한다고 하면 그게 뭔 돈이, 그게 뭐 이럴겠죠. 하지만 스페이스X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이 김선달하고 같은 거죠. 뭐 아직 실현되려면 아직 멀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하고 그쪽에 더 많은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욕구를 판매하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제가 주식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현재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물리학을 나는 조금 마인드가 어떤 쬐끔한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단한 것들, 좀 우주 전체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 틀에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물리학과도 굉장히 괜찮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는 이런 학생들이 물리학이 딱이다라고 해서 자연의 근본 원리를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겉보기가 서로 다른 현상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한다. 요거까지는 요 세 가지까지는 저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안다. 요거는 살짝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답지를 보지 않고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버릇이 있다. 요거 잘 안 됩니다. 요런 능력이 필요하군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답을 알아낼 때까지 오로지 한 문제에 집중한다. 이런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애워서만 공부를 한다면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없잖아요. 또 무언가를 애워서 수학 문제를 잘 푼다. 또 이런 거라면 사실은 물리학과하고 꼭 맞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전공 수업은 어떤 거냐면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부터 원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우주 전체까지 우주가 생겨난 순간부터 영원까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든 물질의 운동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목표인 물리학의 기초는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양자장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대 물리학은 가장 근본적인 기본 입자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입자물리학, 핵력이 지배하는 영역에 관한 핵물리학, 빛과 원자의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양자광학 및 원자물리학, 전자기적 상호작용으로 응집된 물질의 특성을 연구하는 응집물질 물리학, 거대한 규모의 입자 진단의 통계적 특성을 연구하는 다체계 물리학, 생명체 내부의 물리현상을 연구하는 생명 물리학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학과는 기본 교과와 다양한 전공 분야 물리학의 기초에 관한 수업을 실험과 이론에 걸쳐 제공합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들은 다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뭐 상위권 대학도 있고 사실 중하위권 대학에도 있죠. 아주 하위권 대학에는 물리학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죠? 그래도 뭐 중위권, 뭐 대학교 200개니까 한 120위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물리학을 공부하는 하는 게 학과가 있다면 대학들이. 저는 물리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상상력이 아까 왜 물리학 상상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물리학 학생에 맞는 근데 이렇게 완벽한 학생이 있지 않죠. 이것을 배워가는 학생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물리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사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던 것은 좀 그만큼 폭넓게 물리학을 접근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얘기였고요. 실제로 물리학을 연구를 하게 되면 그쪽 분야의 어떤 대기업들의 연구소라든지 또 이런 데 진출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데 또 기계 관련한 이런 모든 과에다 이 물리학이 기초가 되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역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기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깊이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가는 자세를 갖는 학생일수록 이제 대학이 졸업이 가까워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학생이 실제로 뭐 대기업에 취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내지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중에 설령 그 대기업에 나와서 치킨집을 차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이 배웠던 이 학문이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자연의 근본 원리를 알고 싶다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이 물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 모두가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물리학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과목들을 보면요.
1학년 때 이게 이제 고려대 거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른 대학에서도 뭐 전자 물리학 뭐 관련된 물리학, 우주 물리학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 거의 뭐 비슷하게 배우긴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전자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전자 기적의 전자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들어간 것들을 배우겠죠. 그럼 1학년 때는 주로 미적분학 및 미적분학,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지구환경과학, 일반 생물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는 기초물리학을 실험한다든지 일반 역학, 수리물리학, 전자기학을 배우죠. 그러니까 물리학인데도 여기 그 고려대는 그냥 물리학과인데도 전자기학을 따로 배우죠. 우주의 생명 기원을 양자역학에 나오는 뭐 전자기적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면 시간만이 걸리니까 빼고 일단 이제 전자기학을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3학년 때는 양자역학, 현대물리학 및 실험, 이거 좀 전에 했네요. 3학년은. 4학년은 현대광학, 고체물리학, 핵 및 입자물리학, 생물물리학, 전산물리학 및 실습, 고급 물리 실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초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매우 충실히 이수했다면 이것은 꼭 학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점은 그냥 따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학점이 전부는 아닐 것 같고요. 물리학을 정말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그 근본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해본 학생이라면 길은 얼마든지 이렇게 넓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학점이 좋으면 뭐 취업도 잘 될 것이고, 근데 학점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 꼭 취업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본 가락은 하면 그러면서 물리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많이 한 학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물리학은 그 여러 방면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려대의 경우에는 50% 정도가 이제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고 10% 정도가 정부 관료 및 공공기관에 취업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또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진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이 이제 아까 이렇게 뭐 상위권 대학에 가게 되면 사실은 취업의 문이 분명히 존재하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배워갈 때도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물리학이 내가 물리학만 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학과 또 다른 것과 연관해서 고민해 보는 게 있다면 그 부전공이라고 하죠. 대학에 가면 그런 부전공을 활용해서라도 물리학과 또 다른 것들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아까 일론 머스크가 경제학에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물리학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두 개의 전공과 부전공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물리학을 했어도 물리학만 했으니까 난 이걸로 이제 뭐 밥벌어 먹고 살 거야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 그 경영학과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물리학의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부 이제 이게 물리학과도 뭐 서울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물리학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그 호기심을 어떻게 풀어갔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보다 보면 이 학생을 서울대가 뽑을 것이다. 또 연대가 고대가 뽑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사고력입니다. 그러니까 탐구력과 사고력들이 있어야 이 학생을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실은 이런 고민까지도 예전 같으면 뭐 사실 수능 같으면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조차도 또는 뭐 논술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조차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 물리학의 어떤 분야, 그러니까 물리학은 굉장히 기초과학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내가 더 관심 있는 거를 탐색해가는 방법. 내가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지 않느냐. 물론 바뀔 수 있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또 탐색을 해갈 거거든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경영학과에서 오늘 약간 수정을 해서 하는 것처럼 더 발전된 또는 뭐 더 발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처럼 물리학의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또는 물리학 플러스 전혀 다른 학문 쪽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물리학을 보면서 정치 외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은 그만큼 다양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 내가 물리학을 하면서 뭐죠?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를 탐색을 해가는 방법을 사실 매우 구체성이에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이 봉이 김선달 같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실 아직도 조금은 합니다만 그래도 꽤 괜찮다라고 저 사람 저것을 실현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네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그 우주를 한번 갔다 오면 그것을 다시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시 사용하는 미국의 경우 나사는 그렇지만 러시아는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보내면서 1인당 10억인가 얼마 돈을 받고 어떻게든 보내주기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 우주 정거장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기 위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에 가서 그 러시아 정부와 만나서 이제 협의를 했던 어떤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그것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구체성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사기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가 됐든 그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가능성을 찾아 직접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추진력이라면 그것은 저 사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하고 도요다가 원래는 같이 제휴했다고 그래요. 제휴해서 만들어 가는데 만들어 가다가 2017년인가요? 2018년도에 제휴 한 2, 3년, 3, 4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이제 너무 별로였던 거죠. 그리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제 도요다가 나 철수하겠다. 나 너네들하고 안 해. 뭐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자기들은 투자한 돈은 한 5천만 달러니까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돈을 돌려받은 것은 그러니까 주식값이 올라서 돌려받았던 거는 한 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8배인가죠? 58, 40. 8배 정도를 더 돈을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고 철수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죠.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얘기했더라? 기본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구체성이 있으면 웬만한 난관이 있다 그래서 돌파가 가능하다는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뭐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가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상력의 한계 또 자신들이 기술의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 왜냐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거지 하드에 대한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드에 대한 경쟁력도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뭐 망치야 뭐 이렇게 쇠망치 갖고 뭐 차도 두들기고 유리도 두들기고 하는 퍼포먼스도 벌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상상력보다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다고 할 때는 막연함보다는 매우 구체성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아직 전체적인 것 틀만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책을 읽고 그것을 탐색해 가면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러다가 전공 바뀌면 어떻게 더 많이 알다가 바뀌어도 돼요. 물리학 하다가 아까처럼 경제학과 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리학과 하다가 화학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학생의 사고력, 배워가는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하거나 상담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럴 때 학생들마다 그 특징, 그 상상력을 그대로 발휘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저의 조언, 어떤 하나 때문에 이거는 이래야만 돼, 요거 하나에 이게 딱딱은 안 알려주죠. 아니, 알려준다 한들 저가 갖고 있는 상상력보다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더 뛰어난 게 훨씬 더 많아요. 굳이 따지자면 95대 5로 학생들의 상상력이 더 뛰어납니다.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건 매우 요만큼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대화 상대 정도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어떤 거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럼 아이가 조금 더 그러네요? 뭐 이러면서 서로 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주 근간, 우주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학문이고, 그런 학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마 경제학보다도 더 큰 학문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제가 코스모스 책 혹시 뭐 안 보신 분들 많겠지만 두껍습니다. 이거 보면 완전 철학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철학책보다 어렵지 않을까? 철학책은 따지면 단어의 어려움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저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게 인문학과 같은 책 같아요. 분명히 이게 천체 물리학, 천체 우주학 뭐 이런 건데 오히려 이게 인간의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어디에서 왔을까?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처음부터 다 안 보셨다 그래도 제가 끝판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부터 생각을 해서 고민의 깊이를 더 깊게, 더 넓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대학을 어디 가든 상관없다. 그것은 내가 공부를 계속해가는 방법 또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제가 아까 학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기본적인 학점은 따긴 따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그 학생의 갖고 있는 그거의 어떤 질적인 현재의 수준이니까 학점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점을 따든 뭐가 됐든 안 따든지 간에 또는 뭐 대기업에 취업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연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물리학이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부족하다면 또 내가 하는 일이 돈 버는 일하고 관계를 더 필요로 한다면 아마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영학은 너무 작고 바운더리가. 이래서 경제학을 배웠던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버는 게 꼭 매출에 의해서만 버는 게 아니죠. 아까처럼 주식에 의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현재 갖고 있는 상상력을 정말 무한대로 발휘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상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걸,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대학을 가는지, 내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다면 물리학과 한다고 해도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보다 훨씬 더 길이 넓어진 그런 진로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잘했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혹시나
또 뭐 어떤 얘기에 대해서 더 좀 해주라고 하면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물리학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진로가 너무 좁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은 편견이었다 또는 착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길이 넓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정말 그 진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